이 이야기는 몇 년 전 한 중소도시의 교외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사건입니다. 그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밤이 되면 어둠이 깊은 곳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오래된 전통 가옥들이 줄지어 있었고 주민들은 서로를 잘 알고 지내는 아주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특별히 유명한 전설이 있었는데 밤이 되면 마을 입구에 위치한 작은 오두막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오두막을 소리의 집이라 불렀고 밤새 피아노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온다고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오두막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피아노라는 물건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처음으로 듣게 된 사람은 이웃 마을에서 온 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조용한 생활을 찾기 위해 그 마을로 이주해왔습니다. 처음 그녀는 소리의 집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를 단순한 착각이나 바람 소리가 내는 음악적 울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고 곡조마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렸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집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꺼려하며 그것이 오래된 전설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그녀는 친구 몇 명과 함께 그 오두막을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어르신에게 소리의 집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한 세기 전쯤 그 오두막에는 뛰어난 피아니스트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매우 내성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의 음악은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종적을 감추었고 그 이후로 오두막에서는 밤마다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그녀와 친구들은 더욱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달이 밝은 어느 밤 손전등을 들고 소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잎과 함께 더욱 뚜렷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어 열었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소름 끼치도록 조용했고 오랜 세월 방치된 것처럼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피아노는커녕 모든 가구가 철거된 빈 공간이었지만 한편에서는 여전히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리가 울려 퍼지는 층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치 누군가의 그림자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듯한 환영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다가갈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음악이 멈췄습니다. 정적이 흐른 후 한 친구가 비명을 지르며 방을 나가려고 했을 때 그들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정신적 착각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 집에 뭔가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황급히 오두막을 빠져나왔고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자신들의 독특한 경험에 대해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누구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늙은 할머니만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들이 받은 충격을 어떻게든 위로해주려 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한 가지 조언을 더해주었습니다. 어떤 존재들은 그저 기억되길 원할 뿐 너무 깊이 파고들지 않는 게 좋을 거란다. 이후로도 그 마을에서는 여전히 피아노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이어졌고 소리의 집은 여전히 현대의 미스터리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가기를 원했지만 대부분은 그저 전설로서 끝내며 그 말을 재생산할 뿐이었습니다. 오늘도 소리의 집은 그 깊고도 무거운 침묵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그곳에서 잊혀진 기억과 오래된 음악이 조화를 이루며 울려 퍼지는 진실을 상상할 뿐 진실은 여전히 오두막의 어둠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 그곳은 오래된 전설로 유명했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있는 오래된 저택에 관한 얘기였죠. 이 저택은 몇십 년간 아무도 살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저주받은 집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외지인이 그 저택을 사서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외지인은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인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던 한적함과 고요함을 즐기고자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수가 걱정되어 여러 가지 충고를 해주었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저 낡은 집일 뿐이잖아요. 수리 좀 하면 아주 멋질 거예요. 라며 웃어 넘겼죠. 민수는 저택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집은 점차 그의 손길 아래 다시 살아났고 민수는 마을의 일상에도 적응해 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민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듯한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결에 잘못 들은 것일 거라 생각하며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밤 또다시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발걸음 소리에 이어 낮은 소리로 귓가에 속삭이듯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가야 해. 민수는 등골이 오싹했지만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다시 잠을 청했죠. 며칠 동안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민수는 드디어 마을의 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저주받은 집에 대해 알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집엔 한때 부유했던 가문이 살았는데 가문의 마지막 상속자가 어느 날 사라졌고 그 이후 저택은 버려진 채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 상속자가 집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의 희생자라 믿었고 그의 영혼이 여전히 집에 남아있다고 여겼습니다. 민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혹시 자신이 그 영혼의 존재를 느낀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학적 사고를 중시했고 쉽게 미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수는 밤마다 녹음 장비를 설치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녹음된 테이프에는 분명한 발걸음 소리와 낮은 속삭임이 잡혔습니다. 민수는 소름이 돋았지만 오히려 이런 현상이 더 탐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더 다양한 장비를 설치하고 더 깊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조사하면 할수록 현상의 강도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거나 조명이 갑자기 깜박였죠. 그러던 중 하루는 방 안의 온도가 갑자기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깨어보니 천장에 돌아가라는 문구가 글씨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그제야 자신이 무언가를 건드렸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저택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도시에 있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민수는 떠났고 저택은 다시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그 집에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전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이 두려워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시골에서의 경험을 애써 잊으며 도시 생활에 다시 몰두했지만 가끔씩 그날 밤 들었던 속삭임이 꿈속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지금도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가길 원치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씩 지나가는 이들은 저택 위로 들이오는 음산한 기운을 느끼고는 빠르게 걸음을 재촉했죠.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오래되고 낡은 2층 집이 하나 있었다. 이 집은 평산댁이라고 불렸는데 그곳에서 살던 가족이 오래전 사고로 사라진 이후로 아무도 들어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 몇몇 주민들은 유령이 출몰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고 마을의 아이들은 그 집 근처에 가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에서 이사 온 한 젊은 부부가 이 집을 사겠다고 나섰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했지만 부부는 미신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들은 곧 이사했고 집을 새롭게 수리하기 시작했다. 첫 주가 지나고 둘 다 직장에서 늦게 돌아오는 일이 잦아졌지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빈 방에서 가구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창문에는 사람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다. 여성은 이를 우연이라 생각하고 무시하려 했지만 남편은 점차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깨게 되었고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아내가 부르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옆에 잠들어 있는 아내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무거운 발소리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남편은 두려움에 몸을 떨며 방문을 걸어 잠갔다. 다음 날 아침 부부는 이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털어놓았다. 그들은 부부에게 그 집의 과거를 이야기해 주었다. 그 집에는 옛날에 형산댁의 주인이었던 한 노부부와 그들의 어린 손자가 살고 있었다고 했다. 그들 모두는 어느 추운 겨울날 가족 여행 중에 사고로 사망했으며 집에서 그들의 영혼이 떠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소문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부부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적잖이 놀랐으나 여전히 이 모든 게 단지 우연의 일치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그날 밤 남편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발소리와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잠을 설쳤고 이번에는 손이 자신의 어깨를 흔드는 감각까지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고 아침이 되자 부부는 즉시 마을의 한 오래된 스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스님은 이 집에 무언가 기분 원한이 사려 있을지도 모른다며 집을 정화하는 의식을 권유했다. 의식이 행해지는 날 부부와 몇몇 마을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짙은 향 냄새가 집안을 가득 메웠고 스님은 진원곡을 읊조리며 집안을 구석구석 돌아다녔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갑자기 집안이 차가워지며 거센 바람이 문틈으로 휘몰아쳤다. 모두가 놀랐지만 스님은 당황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식을 이어갔다. 몇 시간이 지나고 바람은 잦아들었으며 집안의 분위기는 고요해졌다. 스님은 이제 집이 정화되었다고 말하며 다시는 이곳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부부를 안심시켰다. 이후로 부부는 더 이상 이상한 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날 것인지 궁금해했다. 부부는 그 후로 그 집에서 몇 년을 더 살다가 도시로 돌아갔고 형산댁은 다시 조용히 잊혀져 갔다. 하지만 가끔씩 마을 사람들은 밤하늘에 이상한 그림자가 집 주위를 맴돌고 있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그러나 이제 그 이야기도 오래전의 전설로만 전해질 뿐이었다.